다 독해가 나와요. 이렇게 다 녹음이 돼서. Number 2. 자, 들어보십시오.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did not seem to apply to agricultural prices. For instance, higher food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agricultural prices between 2002 and 2006. As a result,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d, but that did not redress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Many experts attributed this abnormal phenomenon to financial speculation.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음 몇 번 주셨습니까? D번. 자, A번은 살짝 놓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그냥 가보면 되죠. 빈칸 앞뒤는 항상 정독. 자, 앞에 보시면 Law of Supply and Demand인데 이건 뭐죠? 수요 곡선, 뭐 공급 곡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인데 뭐 가운데가 이제 어떤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 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떻다? 그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A 아니면 D인데 D라고 주셨다고 그랬죠? 아까 D. 그럼 이제 우리가 뭐 B씨는 무시하고 자, A를 먼저 넣어보시면 did not seem to apply to agricultural prices. 거기 agricultural에다 이제 별표 쳐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농산물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내려가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얘가 이제 저기 뭐 숫자가 되고 가격인가요? 잠깐만 이게 숫자고 이게 이 가격이죠. 프라이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가격이 하면서 이게 잠깐만 가격 여기든가. 하여튼 수요 곡선이 이건데 공급이 이거고. 잠깐만 그럼 거꾸로인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그렇죠? 옛날에 배우셨던 거에 의하면 자, 근데 이게 이제 농산물하고 잘 이제 안 된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영화도 자리가 만약에 모자른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미어 터지고 그러면은 근데 뭐 걔네들은 이제 가격을 지네들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좀 이렇게 적은데 뭐 수요가 많을 때 보통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급 곡선 그 수요 곡선을. 근데 문제는 농업 같은 경우에서 적용이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뭐 좀 밑에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뭐랄까요? 뭐 사과라고 할까요? 사과가 많이 나왔어요. 가격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사과가 좀 모자르면 가격이 올라오고. 이거 적용되는 것도 같은데. 자, 일단 근데 물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A번은 그렇고 제일 중요했던 게 agricultural price였습니다. 그걸 별표 쳐놓으시고요. 근데 이게 A번이 맞겠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A번에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해서 middleman이라고 써서 middleman. 그냥 뭐 한 단어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중간 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A번. 이것도 이제 독해 많이 푸시다 보면은 그 센스가 생깁니다. 이게 중간 상인. 그래서 왜 우리 느끼셨겠지만 뭐 그런 건 있어요. 공급이 떨어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좀 올라간다든가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말인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뭐 100원을 가지고 뭔가 이제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1,000원 정도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서 다 100원씩 다 투자해서 1,000원짜리 만들었다고 치면은 공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원에 이렇게 중간 상인이 샀다가 그다음에 우리한테 1,000원에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상인들은 언제나 보면은 사가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하고 비슷해요. 거기 그 공급하고 공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싸게 샀다가 비싸게 받아도 중간상이 맘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비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도 그 중간상이 맘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농가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중간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가를 위해서 그 가격대를 항상 쳐주고 이렇게 나는 조금만 돈을 벌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 사람 입장의 대부분은 뭐 자기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건데 이거 그 사람이 자기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A번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들맨 같은 거 알아두시고 저도 뭐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미들맨이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D번 가볼게요. 고르셨던 D번. 그 D번은 뭐냐면 was closely connected with abnormal phenomena가 쭉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abnormal에다 X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단어를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준 있죠. 기준. 사회 기준을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norm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많이 쓰시는 것 중에서 자 어떤 게 좀 변화가 가능한 단어일까요? norm하고 스탠다드하고. 그렇죠. 이거는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서 있는 자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놈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남자 얘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거의 뭐 이건 딱 고정돼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욕입니다. 욕. 완전 변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abnormal은 아주 그냥 아주 기이하고 막 그냥 막 비정상적인 거 있죠. 거의 범죄에 해당될 정도로.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드문 어떤 현상.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피노미나에서 주의하실 게 이 피노미나 거기다 L자만 붙여주시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노미나는 그냥 현상이 아니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A랑 B랑 결합됐을 때 C가 된다 이런 현상이 아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현상을 얘기할 때만 이 피노미나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외우실 때 사실은 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A, B, C, D 단어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어휘 실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독해할 때 정확한 어휘가 판단이 됩니다. 사실 탭스에서 어휘를 공부하시는 게 사실 제일 영어 실력이 늘으세요. 그게 정확하게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주 정말 희한할 정도로 아주 왕변태 같은 그런 활동하고 연관성이 그것도 많다거든요. 클로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D번이 조금 너무 좀 세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A번하고 D번하고 한번 그럼 같이 가볼게요. 자, 빈칸 뒤를 보셔야 되는데 뒤를 보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얘가 나옵니다. Higher food demand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led to one 거기서 이제 힌트가 되는 게 food이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 food이 나온 게 있긴 있어요. C가 있습니다만 거기 B도 있었네. 근데 D는 없잖아요. 일단. 그죠? D에 보면은 agricultural, C에도 agricultural 있죠? 맞죠? 그러니까 D가 이거를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빈칸 앞에 보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처음부터 D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맞춰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은 D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거기서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순서를 빈칸 앞을 먼저 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예를 보니까 이제 푸 때문에 이건 벌써 D번 아웃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어떤 식량 여기에 대한 높은 그 수요가 자 증가가 되겠죠. agricultural price. 그럼 가격도 이제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뭐 2002부터 2006까지 그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경기가 나쁠 때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 그럼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농가에서도 당연히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냥 돈이 되니까 아까처럼 야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이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벗이 있거든요. 별표 쳐놓으시고 They did not redress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redress라는 말도 이것도 뭐 dress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버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밸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균형을 리드레스하다, 균형을 바로 잡다는데 균형을 바로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between supply and demand. 이게 뭐냐면 자꾸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 뭐냐면 그 뭐가 되는 거죠? 공급과 어떤 수요 사이에서 밸런스가 깨져버렸고 이다 보니까 many experts as attribute. 그래서 뭐냐면 많은 어떤 전문가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거 abnormal phenomenon 이것 때문에 쓰시면 안 돼.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는 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고 항상 강도가 앞에하고 뒤하고 있으면 뒤가 더 센 겁니다. 결론이 센 거고 앞에는 그냥 주제만 얘기해주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생겼지? 이게 financial speculation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금융적인 어떤 그런 투기 스페큘레이션이 이렇게 대충 보고서 한번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가 됐을 때 그러면 막 치고 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뭐 야 참외가 되게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참외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먹으려고 보니까 다 참외밖에 없어. 수박은 없고 그럼 수박 먹고 싶잖아요. 참외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냥 그렇게 농가에서만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맞을 텐데 그럼 이제 농가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럼 뭐 돈이 있어야 어떤 내년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야 저거 돈 된다. 그러면서 대출 받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씨도 사오고 비료도 사오고 해서 때려졌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가격은 폭락돼 있고 돈은 갚아야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financial speculation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말 정도로 가셔야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B, C가 또 틀린 이유가 B는 뭐냐면 뭐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건 너무 썰렁하죠. B번은 B번 썰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걸까요? 그다음 C번도 정확하게 예측됐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생산이 감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딱 벌써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빨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빈칸 앞뒤는 정독입니다. 이거는 실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다음에 맞힐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같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요번에 독해 문제 좋은데, 자, 7번 같이 보시면은, 자, 7번도 들어보시면서 답이 나올 겁니다. Number 7. 들어보시고요. A proto-language is a hypothetical language from which many different languages are believed to have evolved. In order to construct a proto-language, linguists employ the comparative method in which they compare a number of languages that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a proto-language is restructured on the basis of those characteristics. In this sense, the comparative method is antithetical to the principles of linguistics. 자, 네. 이건 다음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자, 2번에 뭐 실패했다고 돼 있는데, 자, 얘도 한번 가보죠. 뭐 처음에 이것도 앞에 보시다 이제 내려가시면 되니까 처음에 프로토랭귀지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한다는데요. 뭐 조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근데 프로토라는 게 이제 프로토타입 그래갖고 초기에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퍼스트라고 써놓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언어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hypothetical 뭔가 좀 이렇게 가설적인 뭐 가상적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설적이라는 게 바로 저기 뭐 우리 결혼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걔네도 결혼했다고 가정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언어, 그러니까 실제 언어는 아닌데 그런 가상 언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프로미시 뭐로부터? many different languages부터 많은 언어로 다른 언어로부터. 근데 이런 것이 바로 believed to have evolved. 이게 사실 거기서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 사실 이제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들.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뭐 판구조론 그래갖고 이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 그러잖아요. 또 뭐 바벨탑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언어가 이제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사실 뭐 엄마 말고 애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맘 이 발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래 정확한 발음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발음을 해보면 이게 마더가 아니거든요. 여기 음이 이게 들어가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mother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동서양에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같은 것도 뭐예요? 이제 앞에 나온 것이 이제 그런 저기 7번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물론 이제 좀 더 보시는 것도 확실합니다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인어돌툰을 별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Reconstruct the proto-language.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다시 한번 그걸 만들어 보자. 이게 어떤 초기에는 어떤 언어였을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제 employ는 그냥 사용하다, 원래 뜻이 사용하다입니다. 뭘 사용했냐면 comparative method 뭐 initi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자, 좀 귀찮아지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냥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물론 뭐 더 읽어보셔도 정확한데 어쨌든 but however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뭔가 프로토-랭귀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reconstruct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그 마지막으로 가시면 결국 그래서 in this sense 물론 읽어봤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comparative method이라는 것은 얘네가 아까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의 mother과 우리나라 말의 엄마 이걸 비교해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뭐 나쁜 단어 같이 나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뭐 어떤 comparative method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안 좋다면 더가 안 붙죠. 일단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문학이나 언어적에서 또 비교를 많이 씁니다. 우리 비교 문학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그 차이가 좀 두드러지지 않겠어요? 자, 이번 용어는 조금 좀 너무 부정적인 게 fail to produce the desired result 이렇게 되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실패했다고 치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안 바뀌는 그런 내용이 좀 너무 급하게 보신 것 같고 답이 그래서 B번이에요. 그래서 B번에 보시면 is essentially process of deduction. 이게 뭐냐면 deduction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걸 이렇게 잘라 나간다는 거거든요. 추론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앞에 주제를 갖다 놓고서 우리가 뭐 두 가지식이라고 그러죠. 점점점 이렇게 빼는 걸 우리가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뭐 거기 앞에 읽어보셔도 되고 그 앞에 보셔도 바로 앞에 문장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특성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proto-language가 reconstruct 됩니다. On the basis of 어떤 기준에서 그래요? Those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거기 those characteristics에서 별표 쳐놓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니까 쉬운 말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우리 뭐 한국어의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영어의 특징을 갖다 놓고서 처음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뭐 여기 A가 같네? 여기도 A가 있네? 그럼 A 좀 지워버린다든가 이렇게 뭐 B가 같은 뭐 B를 지운다든가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디덕션이거든요.
세금 공제되듯이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걸 디덕션. 반대로 이제 균합적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인듀스 이런 말도 쓰는데 나머지가 너무 안 돼요. 왜냐면 실패한 거 아니죠? 4번 안 되고 그다음 C번 같은 경우도 C번 또 안 돼.